자, 이번 시간은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주제.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구성이 되고요. 좀 이제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파산 선고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거 이제 파산 선고란 게 빚 때문에 전 재산 날린 케이스죠. 그러면 이제 빚이 그만큼 탕감되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세를 보이는데, 이 파산 선고를 받았던 얘기는 전 재산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요치 않고요. 지문 한 개짜리. 그 다음에 농지교환, 요거 이제 준비하셔야 돼. 농지교환이라고 하는 거. 자,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이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A란 농지가 있고요. B란 농지가 있다. 이 A란 농지가 1억이고 B란 농지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다 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A란 토지와 A란 농지, B란 농지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누구 입장에서 A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2천만 원 받고 농지를 넘길 테고, 이 사람은 이제 2천만 원을 주고 A란 농지를 넘겨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차액이라고 하는 거 2천만 원이죠. 이것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면, 차익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 다음에 잡다한 얘기로서 지금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고요. 중간에 3년 경과되지 않았는데 이게 3년 내에 수용 등을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농지 교환을 합니다. 교환은 유상계약이 되게 될 것이고, 보충금 2천만 원 받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농지, 을이라는 사람이 B라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 사이 교환이 이루어졌다. 차이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에 해당이 되고, 각각 이 사람이 3년 이상 경작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래서 먼저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등기 서로 넘겨주겠죠.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기본적으로 다 내지 않는다. 근데 3년 이내에 이걸 중간에 경작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어떻다? 그때 다시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그래서 자, 키워드는요. 자,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차익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 가장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 여기서 발생하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요건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되고,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일 때는 보유기간 얼마? 2년 이상이면 비과세.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험용으로는 거의 낼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복잡하거든. 문장 하나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굳이 낸다라면 괄호 넣기 문제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괄호 넣기 문제만 볼 수 있다 해서 이건 깊이 갈 주제는 아니고요.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신 조정 대상 지역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보유 기간 2년 이상, 요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나중에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돼서 나중에 주택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게 있겠고, 좀 이따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거 괄호 넣기 문제로 외우게 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미리 외울 거 조이, 외, 그 다음에 불, 그는 3이 될 테고, 조이, 외, 불, 3, 혼, 오라고 하는 거, 봉십이라고 하는 거에서 조이, 외불삼, 혼호, 봉식. 미리 공식 외우고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조이, 외불삼, 혼호, 봉식. 이제 구체적인 내용 봅니다. 조정금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7년 차이에 2번 구성이 됐었고, 자, 29일 때인가 괄호 넣기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가십시다.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축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세대 2주택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은 지금 어디 갔었지? 요거 좀 이따 보겠구나. 그래서 먼저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부터 먼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1세대 1주택일 때 9억 이하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복합 건물에서 주상, 뭐죠? 상가주택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1층은 상가로 쓰고 2층이나 3층을 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 이게 소위 이름하여 복합 건물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다. 그런데 자,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2층짜리 건물인데 한 개 층은 뭐가 되고, 자, 상가로 쓰고 있고 한 개 층은 뭐로 주택으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상가, 하나는 주택으로 쓰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주택의 면적이 전체 상가 건물의 2분의 1 반, 자, 클 때, 자, 이때 만약에 51%가 주택이고 51%가 주택이고 49%가 상가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9억 이하 국내 소재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주택이 지금 50%, 주택이 50%가 되고, 그 다음에 상가가 50%가 되게 되면 상가 부분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에 주택이 49%, 상가가 51% 부분이 되면은 이때 51%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야. 어차피 팔 때 통으로 팔 거란 말이에요. 통으로 파는데 주택이 51%다.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나오냐 할 것이 주택이 50%, 상가가 50%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50% 부분은 상가로 봐서 이것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50% 부분은 비과세가 될 테고 이 부분은 어떻다? 바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주택이 49%, 상가가 51%면 51% 부분,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 주택의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 적을 때, 그 부분은, 자, 나머지 부분은 어떻다?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을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다? 주택으로 보질 아니한다. 그래서 이렇게 51%, 49% 이렇게 주면 좋을 텐데 문장으로 나오니까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파트가 되겠다라고 할 것. 이게 복합 건물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문장 한 번 직접 답이 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서 아까 우리 기억나실까요? 종합소득세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었죠. 다가구 주택은 원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9억 이하의 원룸을 통째로 자,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9억 이하가 될 것이다. 거기서 받게 되는 월세라고 하는 거 분명히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더라도 그때는 어떻다? 바로 야자 종합소득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똑같은 구조야. 아까 다시 지금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원룸이 있고, 이게 원룸이야. 한 통으로 이제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9억 이하다. 자, 원룸 9억 이하. 이걸 가지고 여기서 월세를 받게 되면은 아까 종합소득세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령 월세 받더라도 종합소득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원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로 통매매입니다.
9억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9억 이하가 되면 다른 주택이 없다고 쳤을 때 자,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처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다. 그래서 요 사례를 가지고 외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할 때 자,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얻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의 양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요 얘기를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 이것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즉슨 이 사람이 이 주택 하나밖에 없다라면 이때는 1세대 1주택 9억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개념을 확인을 해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배제 사유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9억 이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자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비과세라고 전제했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에 대응해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충족을 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요건 사실은 되게 간단한 주제예요. 해서 이거는 이제 거주기간 가지고 하나 보고 자, 기준점 출구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깊이 안 나와요. 얘는 나와봤자 항상 사이드로 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와 있고요.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자 거주한 경우 이때 양도 이렇게 거주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주택에 자 이걸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누구한테? 을에게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9억 이하라고 했을 때 아까 기본적으로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각 얼마?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지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제주택을 1년 정도 거주를 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거주를 했는데 그러면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을 못하면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게 지금 1년 만에 1년 이상 거주했던 전제에서 처분하게 된 이유가 불가피한 사유야. 자,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 유형 이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할 것 해서 이런 거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좀 사연은 긴데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런 거 시험에 나와도 포인트가 안 되는데 이 임대주택은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정책론 파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였냐면은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았던 것이고요. 하여튼 이 주택을 아무나 입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 충족해야 돼요. 형편이 좀 어렵다 이런 것들 입증해 보여서 임대주택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5년 동안 살게 되면요. 분양전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분양전환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이 분양전환이라고 하는 것, 분양전환을 함에 있어서 이제 소유권을 방금 취득한 거야. 5년만 살다가 소유권을 이제 분양전환을 받아서 소유권 취득했어. 원래 1세대 1주택 9억 이하라고 했을 때 이게 뭐야? 2년 보유, 2년 거주권을 충족한 다음에 팔아야지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데 이 사람은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5년 동안 그 집에 쭉 살았었다. 그러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거주
거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택은 1년 이상만 거주해도 경우에 따라서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일반 주택은 몇 년? 1년. 원래는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 된다고. 그런데 야 일반 주택 이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를 한다는 전제가 쌓였을 때 1년 이상. 자,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일단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못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출국 나와 있죠? 다른 거 다 보면 안 돼. 절대 의미 없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게 되는데 원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이 맞아. 9억 이하도 맞아. 그런데 아직 2년 보유, 2년 거주권을 충족을 못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딱 샀어. 8억짜리 집을 샀어.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3개월 만에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개 같은 상황에, 개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여튼 간에, 요즘은 개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해. 다른 나라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살면서 대한민국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됩니다. 쌩 난리가 나니까. 하여튼 간에 그러다 치고 지금 이 사람이 해외로 이주를 한다고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다른 나라 가야 되는데 어떻게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하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나머지 요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집 샀어요. 갑자기 이민 가거나 해외 이주를 해야 될 상황에 빠진다.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팔게 되면 원래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가게 되니까 이때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집을 사두는 거야. 5년 동안 뭐 상사 주재원으로 나갈 일이 있다고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집을 사두는 거야. 묻어두는 거야, 집에다가. 그리고 5년을 컴백하면 집값이 많이 올라 있겠죠? 이런 개수작은 하지 말란 얘기야. 투자하지 말라고요. 2년 안에 팔았을 때만 어떻다?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5년 차 와서 판다. 그러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 못했죠? 그죠? 그때 양도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외울 게 뭐라고요? 다른 구질구질한 얘기 포인트 안 되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정리하십시다. 거주는 1년, 5년. 일반 주택은 1년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임대주택은 5년 거주하게 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 구성이 아주 지랄이야. 왜냐면 앞에 다른 요건 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사이드로 뽑아내는 지문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거주기간 배제사유. 아까 저거 있었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렸으면 그 집에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수한 경우, 뭔 소리야?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샀어.
근데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렸어. 그러면 원래 그때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뭐라고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 모르고 산 거야. 그러면 기득권 보호해줘야 돼. 조정 대상적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어떻다? 비과세.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 근데 이 사람이 살 때는 조정 대상적 외 지역에 있으니까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갑자기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되면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도 충족을 해라 라고 하면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 조정 대상적 공고 전에 매수를 했을 때는 어떻다? 바로 이때는 거주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설명드릴 건 더럽게 복잡한데 지문 속에서는 너무 지문들이 길고 그래서 그런지 큰 이슈는 안 되고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복합 건물 가지고 구성을 하죠. 그래서 복합 건물 얘기는 문장을 보시면 제가 해보니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51대 49, 50대 50, 49대 51 이렇게 경우수를 가지고 자 상가가 50% 이상이 되면 그 50% 이상이 되는 상가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게 우리 편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개념을 그냥 문장으로 봐버리면 제가 해본 경험에 따르면 아주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더라 해서 자, 요 정도가 1세대 1주택 자, 관련 비과세죠. 그래서 이 앞에 아까 문장 가지고 분명히 시험에 낼 수 있을 거예요. 해서 조정대상지역, 외지역 요 것도 소득세법에 관한 지문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거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년 보유, 2년 거주하고 조정대상적 외지역에서는 2년 보유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하나 잡아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아까 1세대 1주택 관련한 장점 그리고 아까 땡겨서 봤던 게 바로 국내 소재 1세대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개념.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돼. 조, 이, 외, 불, 삼, 혼호, 보공식. 이 문제는 문장 구조가 너무 더럽고 길기 때문에 괄호 넣기 문제로밖에 출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9회 때인가 한번 구성이 됐었는데 그 전에 나올 때는 지문 한 번 나오고 거의 10년 동안 안 냈었어요. 근데 자 왠지를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번 괄호 넣기가 나왔어. 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숫자만 외우시는 거야.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주택이 하나가 있었어. 그리고 어떤 주택을 하나를 더 매입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왜 샀냐면 투기하려고 산 게 아니라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됐다. 그러면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투기 목적으로 약간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종전주택을 얼마?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조정 대상적 외지역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좀 느슨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3년 내만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거 뭐로 봐주겠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에서 왜 불 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됐다. 그러면 얼마? 3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어차피 괄호 넣기밖에 낼 게 없어요. 해서 이런 논리야. 자 일시적. 자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 취약이라든가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이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수도권 외 지역에 하나의 주택을 수도권 외 지역에 하나의 비수도권에다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1세대 2주택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지금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자 지금 다시 사안을 보게 되면
자, 원래 이 사람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다시 갑시다.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이 됐든 뭐 수도권이 아니든 간에 한 주택을 더 매입을 하게 됩니다. 왜?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자,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아이가 공부를 뭐 열심히 해서 서울까지 가서 굳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겠다고 그래. 뭐 이래 다니면 저래 다니기는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수도권에 집을 한 채 샀다고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이라고 치고 4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내려와야 되잖아.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 해소가 되면은 그 주택을 양도한다라고 했을 때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하면 이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전근 발령, 거제도로 전근 발령을 가게 된다. 그래서 아예 형편이 좀 돼서 집을 한 채 사버렸다. 그래서 전근을 가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부산은 컴백을 해. 그러면 컴백한 날로부터 얼마?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자, 질병유형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얼마? 3년 내. 그래서 설명이 길어졌는데 사안은 간단하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얼마? 2년 내.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3년.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거. 불가피한 사유. 불을 따서 여기서 3년 내 해야 1세대 기존 주택 하나,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것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 등의 사유. 아유, 복도 많은 것들이야. 해서, 아니, 여기 보면 약이 바짝바짝 올라. 팔자가 좋은 인간들이야. 해서, 팔자는 거 생각나는데, 우리, 이거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긴 한데, 지금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등기할 때 세율 얼마라고 했어요? 0.8. 상속을 원인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 세율 얼마라고 했어요? 0.8. 그래서, 제가 지난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팔자가 좋아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내 거라고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좋은 팔자니까 등록 면허세율이 얼마? 0.8 이렇게 했던 거. 야,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막 이렇게 별의별 얘기. 팔자 나오면, 팔자. 그러니까 팔자가 좋으니까 0.8. 나는 옛날에 학원 선생님 이따구로 강의하는 새끼들 제일 경멸했어요. 아니,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면 되지. 유치하게 팔자,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또 팔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0.8%. 너무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옳았어.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먹을 사람들인데, 어차피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는 거 알았어, 이제. 그러면 여기서 팔자, 다시 돌아가서 팔자 좋은 사람들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자 혼인해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남자, 집 한 채 있는 여자 2명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능력도 좋은 것들이야. 그래서 이게 1세대 2주택이 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애들한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해야 돼. 복도 많은 것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그 5년 내, 혼인한 날부터 얼마? 5년 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러니까 있는 것들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열받잖아요. 아닌가? 아니, 뭐 생각이 나름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있는 것들 이렇게 결혼해서 재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혼인하는 것도 5년, 혼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사인 좀 구질구질해. 해서 보니까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보유하는 무주택자. 그러니까 백수지. 아버지 밑에 빌붙어 있는 백수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1주택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이것도 능력이겠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결국 두 집 살림을 한 집 살림을 뭉쳐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더 바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또 혼인이니까 5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르신하고 막 끔찍하다. 잘 모르는 사람하고 게다가 짬밥이 많은 사람이야. 밑에 애들도 거슬리는데 어르신하고 같이 한 집에 살려면
모르겠다. 집을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수 있나? 하여튼 그렇다 치고, 혼인은 뭐라고요? 5년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동거봉양.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이때는 이제 합친 날로부터 얼마? 자, 10년 내에 먼저 양도자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을 본다 해서 설명 길게 드렸는데, 왜 이렇게 조2 외불삼 혼호봉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제 가지고 보시겠지만, 이때 동거봉양은 55세 동거봉양 받지 못합니다. 60세 이상에 돼야지 동거봉양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부부 중에 한쪽이 60세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서 까다롭다는 게 뭐냐면, 의미를 갖고 쇼부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문 출제 기술상 어려워요. 그래서 괄호넣기 문제로 봉양, 그래서 60세 이런 것들을 괄호넣기 해서 숫자 안에 쳐 넣어 보시오,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조익 외불삼 혼오 봉십해서 조정 대상지역 2년, 조정 대상지역 외지역 불가피한 사유 등 하면 3년 내 양도하는 주택, 혼인 하면 5년, 동거 봉양 얼마? 10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비과세 대상에서, 자, 국내 소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자, 미등기 양도 자산 겁나 중요하죠. 지금 7년 사이 2번 답을 뽑았었고요. 얘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주제고,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주제는 딱 떨어지거든요. 미등기 양도 자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는 빠져 있지만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거라고. 미등기 양도 자산 출제하는 기술이 똑같아요. 자, 가십시다. 자, 미등기 양도 자산 전체 그림만 볼게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 자, 우리가 지금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 소득에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진다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런 거 있었지. 자, 다시 뭐가 있었지? 국내 소재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농지의 교환, 차익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 좋은데 만약 그 농지가, 만약 그 주택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바로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가 되게 된다. 즉, 등기를 안 하고 몰래 사고 팔다 걸렸다고 그러면 설령 이게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다. 그 다음에 얘는 세율이요. 나중에 보면 기시화되게 때립니다. 자, 뒤에 공부할 주제인데, 비과세에 관한 규정 자체를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깎아주는 제도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게 됩니다. 이 조항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라는 것도 배제하고요. 세율 70% 이런 걸 뒤지게 외워봤자 생활에 거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 틀이에요. 자,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과정 차금과라고 해서 양도 차익 계산이 되고요. 양도 차익에서 양도소득 금액으로 넘어갈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 빼게 되면 이걸 우리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건 다음 시간에 한참 설명을 드릴 주제가 될 테고, 요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는요 어려운 걸 갖고 출제를 해요. 자, 우리가 미등기 양도 자산 아까 의미는 설명을 드렸어. 등기 안 하고 서로 양도다 걸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다? 다 세금 겁나 세게 때리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험이 중요한 시험. 자,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몇 개? 원래 6개입니다. 6번 항목이 더럽게 길어가지고 안 내는데, 이 5개, 이거 제외되는 거 5개를 외우셔야 돼. 근데 외우기가 힘들어.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자, 지난번에 2개 있을 때는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시험에 냈었고요. 지금 6개가 되면서 6번째 건 낼 수가 없었죠. 나중에 법 좀 보시게 되면. 그래서 5번째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요거 2개를 외우는 게 아니야. 자.
자, 공법할 때 공부했던 패턴들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예를 들어서 공법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제일 강조했던 게 건축법에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명제 있었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뭐를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점점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런 형용사랑 틀렸어. 그리고 지문 속에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옳은 표현. 왜? 법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어떻다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어떻다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응용해서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걸 살을 붙여서 공부했는데 일단 다른 걸 몰라도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 하나 더 가볼까요?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었지? 조경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조경 다 안 해도 돼. 근데 조경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뭐가 있었죠? 물류 시설은 어떻다? 조경을 해야 된다. 그게 뭔 소리냐면 우리 건축업 시행령을 보면 다음의 경우는 쭉 깔아놓고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딱 하나 예외가 뭐라고요? 물류 시설은 어떻다? 조경을 해야 된다. 그럼 시험 지문에 점점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물류 시설만 없으면 다 어떻다? 조경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야. 그러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뭐냐라고 하는 거 법에서 그냥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자 세율 70%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안 하고 기본공제 적용을 안 하고 쭉 얘기를 한다고 그래놓고 나서 다음의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6개가 쫙 깔려있어. 오늘 외우실 거 뭐야? 내용을 절대 보면 안 돼. 자,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표현. 이렇게 가시는 거야. 좀 살 수가 없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옳은 명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옳은 명제라고. 뭔 소리인지 감 잡으셨어요? 읽으시면 안 돼요. 읽으면 죽어요. 이거 읽다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나. 힘들어 죽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제 출제하는 기술이야. 출제위원은 2개가 있을 때는 2번째 항목을 내. 6개가 있을 때 6번째 항목 못 내요. 법조문이 법 764조 몇 호에 따른 이렇게 해서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걸 냈어. 근데 이걸 내용을 보지 말고 미등기 양도자산 나오면 무조건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왜 포함되지 아니한다. 감 잡으셨어요?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미등기 양도자산은 모두 다 어떻다?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외우셔야 된다고. 제일 미련한 인간들이 이걸 외워보겠다 용 쓰는 거야. 대가리 나쁜 거예요. 못 외워요. 왜? 자, 우리 집에서 그 아들, 딸내미가 3명인데 3누구나 머리가 좋아. 세 번째 머리가 좋은데 내가 이거 7년째 했는데 아직까지 못 외웠어. 직업인데. 그럼 여러분 직업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못 외워요. 그래야 세상이 공평한 거야. 누군 7년 했는데 못 외웠는데 6개월, 7개월에서 외워버리면 그건 뭔가 불공평한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지문 길이를 보세요. 쭉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끝머리에 뭐라고 구성하냐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옳은 표현. 그리고 앞으로 내일 문제는 이 중에서 지금 5개 나와 있잖아요. 5개 중에 박스 딱 쳐놓고 한 3개쯤 써. 다음 중 소득세 법령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연결하시오. 답은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들을 5개 의미가 뭐냐면은 투기하려고 세금 띄어먹으려고 미등기 등기를 안 한 게 아니라 판결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관련 개별법 때문에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것을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이빨 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내용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자제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바닥 면적 또는 뭐라고 기본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닥 면적 또는 뭐라고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지금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똑같은 맥락이 30회도 나왔어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걸 법에 예시할까요? 해당하지 않는 걸 예시할까요? 않는 걸 예시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이 엄청 세요. 양도소득세율이 세. 그래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다만 다음에 2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얘들이 안 쓰려고 안 쓴 게 아니다. 그린벨트 안에 임야 이런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못 쓴 거야. 규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비사업용 토지가 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절대 비사업용자, 비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율 70%를 적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이거야, 이거.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 자,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훨씬 쉬운 거야. 왜? 딱딱 정리가 되니까. 근데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 파악하다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이런 지문이 웬만큼 외웠다 할지언정 또 대가리 따서 외워봤자 뭐해? 아무 쓸모 없어. 대가리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포인트 옳은 것을 고르셔.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린 걸 고르셔 보라고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라는 식의 지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 이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것,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거 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서 자, 지금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양도가 뭐냐?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거. 우리가 외울 때는 채무 탕감이 있으면 어떻다? 양도로 해석한다. 근데 환지처분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과세대상 양도 자산은 부동산에서 토지 건물에 썼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별로 중요치 않았었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영업권을 바로 관련 건물이랑 같이 함께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서 그때 아니었던 거, 지역권의 양도라든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용 고정수산을 분리해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 비과세 대상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농지 교환이라고 하는 거,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라고 하는 거, 차익이 얼마? 큰 편의 4분의 1 이하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세대 1주택, 천근의 값이 다 조정 대상자에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 대상자 위의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근데 1주택, 자, 1주택,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게 복합 건물일 때 상가가 51%면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상가가 50%면 상가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요런 주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거주 보유기간 이런 것들 적용하지 않는 거 해서 거주기간 따진 게 1년 이상 일반주택,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2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했을 때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역시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있었고, 조의 외불삼 혼업봉십이라고 하는 거 외울 게 뭐라고요? 조의 외불삼 혼업봉십. 그리고 두 개 묶어서 공부했던 거,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비사업용 토지 어떻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사업용 토지 어떻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양도자산 어떻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절대 이건 미리 마음의 준비를 안 하면 당합니다. 자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당하게 돼 있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걸 현실적으로 개별적으로 외워봤자 10초 안에 그 지문을 소화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패턴 가지고 가실 것. 자, 오늘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